돈을 적게 들이는 임야 개발의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가령 1만 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감벌과 작업로를 개설한 후 내가 살 상단에 허가를 득하여 지하수, 전기, 도로를 개설합니다. 집을 짓기 위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된 후 1만 평의 임야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단 1,500평씩 두 필지는 캠핑장과 민박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분할하여 매각 1,000평씩. 묻었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낙엽이 떨어진 가을에 임야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아시죠? 경사에 따라 내 산의 작업로와 물길을 어떻게 만들지, 경관에 의한 집을 어느 위치에 지을 것인지, 낙엽이 떨어진 가을에 내 산의 민낯을 보고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 경영의 숲 가꾸기의 인가 및 야계 사방공사는 11월 이전에 신청해야 채택이 되어 그 이듬해 무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임업 후계자 협회 분들이 자연의 소리에 견학을 왔습니다. 물길과 둘레길 주변에 만든 포인트 조경을 보시며 와, 산을 관광지처럼 만들었네요. 견학 전 그분들은 임야에 어떤 것을 심어야 소득이 발생하느냐, 어떤 임산물이 무상 지원이 되는지가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산을 둘러본 후 우리는 산에서 임산물 생산의 임업만 생각했었는데 임야 자체를 활용하여 관광지화로 변화시킨 후 임업을 한다면 6차 산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업 후계자분들과 저는 임야를 개발하는 컨셉이 달랐던 겁니다. 첫째, 감벌과 작업로의 산림 경영 인가는 같았죠. 임업 후계자분들은 임산물만 생산하면 되기에 작업로 개설 시 평안함과 볼거리인 주변 지형 지물의 활용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근의 물길, 돌과 좋은 나무를 볼 수 있게 작업로를 개설하였으며 둘레길로 활용할 수 있는 볼거리의 관광지로 만들었죠. 둘째, 포인트 조경이 달랐습니다. 임업 후계자분들은 나무에 물을 줄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었지만 저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연못으로 만들어서 관광지화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무상정부 지원금의 신청 방법이 달랐습니다. 임업 후계자분들은 임산물 생산에 관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연의 소리는 도로 포장, 지하수, 야계 사방공사 등 기반 조성공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둘 다 산을 가꾸는 산림 경영의 인가를 덕하고 감벌과 작업로를 개설했습니다만 컨셉과 디자인의 유무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죠. 15년 동안 임야를 개발하여 자연의 소리를 만들면서 가장 후회하였던 것은 개발 초기에 마스터플랜과 디자인 없이 공사를 하였기에 3번 이상의 재시공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임야 개발에서 1억을 아낄 수도 10억을 벌 수도 있는 것이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서의 수립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디자인을 하여 임야를 개발하십시오. 1시간가량 상담을 하면서 임업 후계자분들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산을 사서 임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파종, 관리, 수확의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임산물 생산의 임업은 돈을 벌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임업으로 산을 가꾸는 것도 수익이 목적이겠죠. 그렇다면 방법을 바꾸어 제가 추천하는 임야 개발로 실행해 보세요. 임야를 간단하게 개발하여 판매로 인한 1차 수익을 올리며 남은 땅에 임산물 재배를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겁니다. 경사가 낮고 물과 돌, 숲이 좋은 임야라면 개발이 쉬우며 판매도 훨씬 잘 되겠죠. 임야 개발의 목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수가 큰 임야를 혼자 개발하여 관광지를 만드는 방법. 춘천의 남이섬,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 거제의 외도가 대표적이죠. 최소 30년 이상의 오랜 세월과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곳들입니다. 개발자는 보람은 있었겠지만 지난 세월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둘째,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임야를 개발하여 건강하고 재밌는 노후를 즐기며 산다. 함께 가꾼 남해 원예예술촌, 소박한 봉화 홀리가든이 대표적입니다. 함께 한다면 상생도 될 것이며 비용도 적게 들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두 번째의 임야 개발을 통한 편안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개발을 해도 기본적인 돈은 들어가야 합니다. 캠핑장과 펜션, 카페도 경관 좋은 숲에서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한다면 비용도 적게 들며 멀어도 찾아오는 감성의 시대이기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답니다. 돈을 적게 들이는 임야 개발의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가령 1만 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감벌과 작업로를 개설한 후 내가 살 상단에 허가를 득하여 지하수, 전기, 도로를 개설합니다. 내 집을 짓기 위해서도 기반 시설이 필요한 것이기에 쓸데없는 비용은 아니겠죠. 집을 짓기 위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된 후 1만 평의 임야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단 1,500평씩 두 필지는 캠핑장과 민박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분할하여 매각, 1,000평씩 두 곳은 차축과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분할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1만 평의 임야 중 5,000평은 판매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시고 남은 5,000평에 내가 살 집과 임산물 생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임산물 판매는 분양받은 분들이 캠핑장, 민박, 찻집을 운영한다면 방문하시는 손님들에게 체험의 수확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로 개설, 지하수 개발 등 먼저 돈이 들어가는 공사가 싫다면 사업 계획서와 마스터 플랜을 완벽히 작성하여 선판매 후 공사로도 실행 가능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임야의 가격은 매축가과 같아의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령 1만 평의 임야가 평당 1만 원이면 1억 원의 구입이 가능하겠죠. 무상의 감벌, 무상의 야계 사방공사, 작업로 개설을 하여 산을 깔끔하게 변화시키고 도로 포장, 전기 인입, 지하수 개발, 가로등 설치를 하여 집을 짓거나 캠핑장, 민박의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평당 1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마을 주변의 토지가 평당 30만 원이라면 가꾸어 놓은 숲속의 임야를 33%인 평당 10만 원에 매각하는 것은 윈윈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라 여깁니다. 위의 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임야를 구입하셔야 된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관광지화의 6차 산업 임야 개발입니다. 개발할 임야의 경관을 살린 마스터 플랜과 디자인을 하여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그 후 분양과 야외 사업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기반 시설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